예민한 사람을 만나면 힘든데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안 끌린다.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좀 재미없고 못된 사람은 너무 불안정하고 약간 못된 남자, 착한 남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남자도 똑같은 게 있는 거죠. 왜 나는 자꾸 이상한 사람, 나쁜 사람한테만 끌리는 걸까요? 오늘 우리 삶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코드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다시는 이런 사람 안 만나. 몇 번을 다짐했는지 몰라요. 그쵸? 근데 정신을 차려보면 또 기가 막히게 비슷한 유형의 사람한테 끌려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.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끌림,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실패.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? 아니요, 절대 아닙니다. 어쩌면 이건 우리 무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낸 일종의 버그일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뭐 개인의 취향 문제다, 의지력이 약해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사회학자 중에 피에르 부르디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딱 짚어냈습니다. 이 모든 게 우리 몸에 숨겨진 어떤 사회적 코드 때문이라고요. 자, 그럼 그 숨겨진 코드의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? 바로 우리 각자의 인생 운영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 이름은 바로 아비투스. 영어로는 HABITUS라고 써요. 이게 뭐냐면요.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 있잖아요.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몸에 착 하고 붙어버린 세상 사는 법 같은 거예요. 굳이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나오는 습관, 말투, 본능, 바로 나다움을 만드는 모든 것, 그게 아비투스입니다. 그러니까 컴퓨터에 윈도우나 맥 OS가 깔려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 OS가 설치된 셈이죠. 그리고 바로 이 운영체제가 우리의 모든 반응, 취향, 심지어 누구에게 끌리는지까지 전부 자동으로 컨트롤하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 안에 깔린 이 인생 OS가 있잖아요. 이게 혼자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.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 외부 세계의 거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바로 코드의 두 번째 부분이죠. 그게 바로 카논, 영어로는 캐논입니다. 이건 또 뭐냐? 한 사회가 말은 안 하지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이게 멋진 거야, 이게 성공한 거야 라고 동의하는 기준 같은 거예요. 일종의 보이지 않는 스타일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죠.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한 사회 전체의 무언의 규칙, 그게 바로 카논입니다.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우리는요,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가 딱 정해놓은 정답지, 즉 이 카논을 원하도록, 욕망하도록 길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.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인지, 어떤 옷차림이 세련된 건지,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말이죠. 자, 그럼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죠? 내 안의 OS인 아비투스와 사회의 규칙인 카논. 이 두 개의 코드가 대체 어떻게 얽혀서 우리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걸까요?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서 한번 파헤쳐보죠.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왜 반대 사람한테 끌릴까요? 그런 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게 뭐 종족을 위해 나중에 후손을 더 진화를 좀 그런 바라기 건가? 위해서?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않아? 기본적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. 만약 내 아비투스가 예를 들어 좀 무뚝뚝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사랑이란 건 원래 좀 힘들고 어려운 거야 라고 학습했다고 쳐봐요. 그럼 머리로는 다정한 사람이 최고지? 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몸, 내 무의식은 자꾸만 그 익숙한 어려움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. 나도 모르게. 익숙한 불행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거죠. 이건 못된 사람,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한 사람, 무던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정신과에서 반복 강박이라고 하거든요, 이런 거를.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끌리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무의식적으로? 예. 계층 문제로 가면 더 명확해져요. 소위 상류층의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클래식 음악을 듣고 와인을 음미하고 또 자신감 있게 토론하는 법을 몸에 익히죠. 이게 그냥 고급 취미가 아니에요. 바로 사회가 성공한 사람의 표준, 즉 카논으로 정해놓은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행동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점을 그냥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. 이런 거창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 코드는 우리 일상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어요. 자,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번 생각해 볼까요?
내가 스타벅스를 고르는 건 단순히 커피 맛 때문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세련된 도시인이라는 사회적 카논과 나를 연결시키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어요. 반대로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비투스가 몸에 밴 사람은 이디야를 선택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느끼겠죠. 보세요. 그냥 커피 한 잔인데도 이렇게 복잡한 사회적 코드가 숨어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좀 암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뭐냐면 우리가 이 코드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 코드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,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. 사실 저도 그랬어요. 사회가 말하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카논에 저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발버둥 치다가 정말 많은 거 잃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. 아, 사회가 던져주는 정답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.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아비투스,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이 운영체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, 그게 모든 것의 진짜 시작이구나 하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자꾸만 반복되는 그 패턴들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. 그건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에요. 단지 내 인생 OS가 사회라는 거대한 룰북에 자동으로 반응하고 있었을 뿐이니까요.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,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의식적인 변화를 향한 가장 중요한 첫발을 내디딘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내 인생의 수동적인 사용자에서 벗어나서 직접 코드를 수정하는 프로그래머가 되어볼 시간입니다. 이번 주에 딱 2가지만 한번 해보세요. 첫째,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 사소한 선택 3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. 점심 메뉴 고른 거, 자기 전에 본 유튜브 영상 같은 거요. 그리고 이게 내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왔을까, 그 뿌리를 한번 추적해보는 거예요. 둘째, 최근에 저 사람 진짜 부럽다 느꼈던 대상이 있나요? 그게 우리 사회가 말하는 어떤 성공의 기준, 즉 카논을 보여주는지 분석해보는 겁니다. 이건 그냥 숙제가 아니에요. 내 인생의 코드를 직접 해독하는 아주 흥미로운 첫걸음이 될 겁니다. 자, 이제 당신의 코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나요?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. 당신은 어떤 버그부터 가장 먼저 수정하고 싶으세요?